아주 깊고 넓은 숲이었다. 바람이 흔들지 못하는 숲. 나는 그곳에 나를 남겨두었다. 돌아갈 수 없는 나무 틈 사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바래진 잎들 속에 영원히 되어 언젠가는 시간의 흐름도 닿지 않을 곳에 버려두었다, 나를. 깃털처럼 가볍고자 했으나, 강물처럼 흐르고자 했으나, 돌산처럼 무겁고 호수처럼 처연했다. 나의 영혼은 끝끝내 자멸하고 바람도 사라져버린 아주 단단하고 높은 숲이었다. 안녕하세요, 나혜입니다. 오늘은 음주 녹음입니다. 제 옆에는 캔맥주가 하나 있고요. 저는 한 모금 한 모금 맛있게 마시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저의 타로 공간이죠. 저의 아늑하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냥 아주 허투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기를 기다리면서요. 이 와중에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저의 끼니를 챙기네요. 아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사주긴 했지만 지난번에 집에 잠깐 왔을 때 보니까 멸치볶음을 잘 먹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반찬을 부탁드렸더니 내일 아들 가져다 줄 멸치볶음과 김치찌개를 하셨다고 와서 저도 저녁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 저는 내일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들과 공주도 엄마의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언젠가 한번 다루고 싶긴 주제이긴 한데요. 엄마의 김치. 저는 아마 엄마가 돌아가시면 김치를 사 먹을 것 같은데요. 수십 년을 먹었지만 질리지 않고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최고의 음식이 저에게는 저희 엄마의 김치와 김치찌개입니다. 엄마는 김장 하실 때마다 배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언제나 피하고 있습니다. 요리에 소질이 없기도 하고요. 제 깊은 무의식에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김장을 했을 때 그 맛이 안 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따라하려고 애쓰다가 그게 더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남겨두고 싶은가 봐요. 엄마 얘기를 하면 또 눈물이 날 수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튼 사무실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외로워질 때도 있더라고요. 취향까지는 아닌데 저는 어떤 드라마가 재밌다고 해도 뭔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게 뭐 배우분일 수도 있고 스토리일 수도 있고 대사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를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가 있으면 안 보거나 넘겨보거나 보다가 그만두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적고 보다 보면 이제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또 그럴 땐 왜 그리 책이 또 눈에 안 들어오는지 도파민이 팡팡 터지고 있어서 그런지 활자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딱 그런 순간 만날 사람도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을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뜬금없이 전화해서 나 지금 좀 외로운데 넌 삶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전화할 사람이나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외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본연적인 외로움? 죽는 순간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외로움 있잖아요. 그런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믿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21~22 살까지도 다녔나? 아무튼 교회를 다녔습니다. 꽤 열심히 다녔고 찬양단도 하고 예배팀으로 섬기기도 했고 그런 정서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원초적인 외로 혹은 감정적으로 제가 정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종종 CCM을 듣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잠시 힐송 월십을 틀어놓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혹은 우주적인 존재,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면 저를 좀 따스하게 감싸주길 바라면서요. 오늘 잠깐 책을 다시 읽다가 당신의 외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책은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물 만난 고기처럼 활력 넘쳤던 시간이 언제인지, 그것에 어떤 왜가 있는지 묻는 거였죠. 생각해보니 몇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청소년 때 찬양단과 예배팀을 했던 순간입니다. 솔직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떠나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를 기억하는 건 그것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생계라든지 다른 복잡한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싱어로 때론 리더로 섰던 그 시간들에 제가 굉장히 몰입했었고 즐거웠고 노래하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성악가를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무산되었죠. 상황에 휩쓸렸다고 해도 제 행동이 낳은 결과이고 제 선택이었으니 그건 거기까지였던 거죠. 사실 성악 레슨을 받을 때 제가 생각해도 연습을 잘 안 했고 성악가로서의 재능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악을 배울 때 당시 창원대 교수님이셨는데 저희가 연주회도 했었어요. 너무 좋은 기회였죠. 고등학생이었지만 제가 2번 정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드레스를 입고 성산아트홀에서 공연을 했을 때 나에게만 비춰지는 그 조명과 나의 목소리만이 그 홀을 가득 채웠던 그 순간, 그때 긴장감과 짜릿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 경험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절들을 제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내 이루지 못한 꿈으로 아쉬움으로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노래라는 것이. 다시 한번 교수님께 레슨을 받아보고 싶다 막연하게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교수님께는 아니었지만 아는 지인이 숨고에서 선생님을 찾아서 취미반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제가 용기를 냈지만 한 번 레슨을 받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래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고요. 정말 몰입했고 나오면서 후련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과제를 끙끙 앓으며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제출한 기분이었어요.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그 뒤에 이어가지는 않았어요. 제 사정이 그러기가 어려웠고 또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2번째는 파티 플래너를 배웠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학 다닐 때였나 휴학을 했었나 선명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그때 당시 서울에 파티인 스타일이라는 이벤트 업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파티 플래너 전문가 과정 교육을 부산에서 한다는 소식을 제가 어디선가 보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홀린 듯 신청을 했어요. 부산 메르시앙 호텔인가 아무튼 거기서 주 1회 수업을 했고 3개월 과정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호텔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때 그 수업을 신청했죠. 전문가 과정 수료를 하고 실습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외국계 기업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 파티 스타일이란 곳에서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습생으로. 저는 너무 문화 충격이었잖아요. 네, 어렵기도 했고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었고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몰랐을 만큼 무지했는데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호텔을 잡아서 파티를 한다고? 너무 신선하고 놀랬습니다, 솔직히.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했어요. 그날 드레스 코드가 레드였는데 빨간 스커트를 사서 입고 간 기억이 납니다. 머리에는 루돌프 머리띠를 끼고 풋풋하고 예뻤다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 파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게 졸업 미션이었는데요. 당시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과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 서면 아시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핫했습니다. 거기 샵이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그쪽과 컨택을 해서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저희 졸업생들이 기획해서 했고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대박이 났죠? 그때 만들었던 홍보 전단 파일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 그림이 어렴풋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핫핑크 배경에 그 여자 실루엣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졸업 파티가 사실 너무 잘 돼서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언니 세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그 클럽에서 같이 기획 파티를 몇 번 더 진행을 했었어요. 매주 컨셉을 정해서 했었죠. 컨셉 파티로. 교복 파티도 하고. 그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클럽에서 저는 행사 진행을 하다 보니 카운터에 있었는데 제 친구가 놀러 온 거죠. 서로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클럽을 놀러 다녔었고 저는 춤과는 거리가 멀어서 사실 그 이런 행사 기획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한 번 가본 적도 없었을 텐데 아직도 그때 놀랐던 서로 얼굴을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저는 이 기획이라는 일에 중점을 뒀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은 밤 늦은 시간에 새벽까지 그것도 이제 클럽이라는 장소에 제가 있다 보니 결국 그게 좀 불화가 되고 해서 그 일에서는 좀 빠지게 됐죠. 저는 기획에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에는 부족한데 그려지고 나면 구체화하는 과정은 잘 해나갔던 것 같아요. 행사 진행을 할 때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체크하고 보완하고 문제가 없도록 서포트하고 잘 끝나면 꽤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 파티 플래너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의 일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점에 갈 때죠. 책이 있는 공간. 그때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책을 읽을 때보다 오히려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진 책을 볼 때, 예쁘게 각을 잡고 나열된 책을 볼 때, 또 예쁜 디자인의 책을 볼 때, 같이 놓여진 아기자기한 문구류를 볼 때 정말 미치죠. 정말 파닥파닥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서가 되거나 하다못해 문구점에 취직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어릴 땐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으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무지가 난 결과네요. 그렇다면 이때는 왜 그렇게 생기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그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에서 멀어져서 그것을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몰입을 했던 거죠. 그때 제가 느꼈던 쾌가, 그 벅차오름, 충만감은 오래도록 남아있는 듯 합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그래서 핸드폰만 켜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과는 다른 기쁨인 거죠. 재고 따지지 않고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즐기면서 하고 몰입해서 했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는 없는 거죠. 과거의 영광을 계속 떠올리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되짚어 가면서 어떤 태도로 삶에 임했을 때, 상황을 겪어 나갔을 때 내가 몰입하고 집중했던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하고 보니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독고수다 채널도 이런 태도로 임해야겠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무대에 오르는 걸 좋아하고 현장에서 생기가 있던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고 잃어버리고 얻으면서 만들어진 지금의 저로 저는 살아갑니다. 그런 저의 기질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을 테고 필요할 때는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담겨져 있겠죠. 제 안 어딘가에. 지금은 무대에 나서기보단 커튼 뒤에서 일하는 것이 편하고 현장에서 마구 뛰어다니기엔 체력이 부족하지만 깎이고 다듬어진 지금의 제 모습도 꽤 마음에 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라는 것을 마흔이 넘어서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와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출근길이 너무나 괴롭다면, 혹은 일에서 오는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 자체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감정이 아니라 태도.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문제를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이 일 밖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해결점이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건너 들은 얘기긴 한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젠슨왕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정확한 문장은 아닙니다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요.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돈을 번다는 건 더 어렵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내가 어떤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꿔보는 거죠. 물론 일이 나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하고 있다면, 일과 맺어진 관계들이 그러하다면 떠날 채비를 해야겠죠. 정리도 태도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는 거죠. 감정만으로 일을 계속 대하다 보면 산으로 들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게 주어진 일들을 좋아하도록 노력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정한 태도로 임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그럼으로 인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정할게요.